안녕하세요. 시간이 그냥 휙 가버리니까 2장에서 가닥을 조금 내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2장을 했잖아요. 가닥을 조금만 더 내시자고요. 조금만 더 내는데 무엇을 가닥을 내는 것이 좋으냐. 자, 유무상생 난이상승하는 데 있죠. 이 부분은 감산스님 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감산스님 주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선악의 이름이 대대로 인해서 있다.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 해놓고, 자, 유와 무의 개념을 이름명자에다 유무를 붙였어요. 감산스님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도덕경 놓고 한동안 삼매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집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생을 이렇게 딱 가닥을 이름명자가 유무인데 어떤 것이 이름명자가 유냐. 어떤 사람은 명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성이 없고 유무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유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지고 있고 이거 유무예요. 유무. 그러면은 이 개념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똑같기를 너무 원한다고요. 똑같기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소유물을 똑같이 소유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 아무리 똑같이 줘도 어떤 사람은 더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덜 모아놓고 자기 기량에 따라서 유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덜 올라가고 이래서 명예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생을 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이 유무상생 개념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유무상생 다음에가 뭐였죠? 난이가 상성이죠. 난이 상성은 어려운 일과 쉬운 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 자가 붙겠습니까? 이일사자죠.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누구든지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로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려운 일대로 감당하고 쉬운 일이 오면은 쉬운 일대로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공시키고 쉬운 일을 만나도 성공시키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렵다고 포기하고 쉽다고 나가가지고서는 성공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쉬운 일 이것을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난이상성의 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장단상형 그랬어요. 만물에는 크고 적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크고 적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나라도 큰 나라 있고 적은 나라 있고 집도 큰 집 사는 사람 적은 집 사는 사람 있고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적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수없이 크고 적은 상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단이 그 서로 형상을 인정해줘라가 상형이에요. 상형, 형체를 적은 사람은 큰 사람 형체를 인정하고 큰 사람은 적은 사람 형체를 인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형체가 나오니까 사람에게 형상론이 뭐냐 그러면은
관상법이거든요. 관상 보는 법. 형상론이 있어요, 형상. 그러면은 이 관상법이 참 굉장히 아주 최초의 관상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학에서 나옵니다. 의술. 그냥 관상이 아니거든요. 의학에서. 사주도 의학에서 나와요. 전부 깜짝 놀랍니다. 이 사주. 그러니까 이제 사주도 의학에서 나오고 관상도 전부 의학입니다. 의학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긴 사람은 건강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은 안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성공하고, 안 건강한 사람은 못 성공하고, 이거예요. 관상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못생겨버리고 온 천지사방이 불구가 된 사람도 자기를 내버리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분이 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를 내버려버리면은 성공할 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버리지 말고 그 상황을 그대로 나아가준다면은 바로 형상을 유지시켜준다면은 이 형상도 유지시켜줘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나와. 이것도 아까도 반복했지만은 그냥 얼굴 뜯어 고치는 일 애쓰지 말아라. 그 형상 그대로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지 마음 뜯어 고치는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해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고하가 나왔는데 고하는 위입니다. 위. 자기 자리, 위치. 위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위치가 낮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위치 높은 사람이 그 낮은 사람을 차별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게 혐오한다면은 그런다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낮은 사람 입장에서 높은 사람 혐오하면 절대 자기는 높은 데를 못 갑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같이 하는데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마당 쓸고 있다가 진시 황제의 의가 행렬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온종일 하도 행렬이 기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온종일 엎드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죽겠네 저놈의 임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전라도식으로 어떤 놈은 팔자지 와서 저렇게 온갖 발광 다 하고 사는데 내 놈의 팔자는 저놈한테 탁 머리도 못 들고 이게 무슨 꼴인가. 요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전부예요. 너무 긴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유방은 속으로 무릎을 칩니다. 맞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하고 죽어야지. 아유, 참, 길거리에서 마당 쓸고 있는 놈이 나무 의가 행렬을 보고서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하고 죽어야지. 이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 나가는 방법도 달라요. 한시는 배고파서 죽겠는 놈을 아줌마가 밥 한 그릇 주니까 눈이 떠여가지고 이 은혜를 큰 듯이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 한 몸도 주시리 못하네. 은혜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 이 말 듣고 발심을 한 거 아니에요. 한시는. 이 말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요? 군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군대로 가니까 누구요? 어차피 나무 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유방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남자는 저 정도는 해야지. 군대를 모집해버려요. 시작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대장 할 사람하고 쫄병 할 사람하고는 시작이 다르다 이 말이라. 유방은 군대를 모집을 해버려요. 근데 처음 모집한 군대가 50명도 안 돼. 그래도 군대 대장이야. 그래도 대장.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대장으로 참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가 확 늘어나가서 천하 통일까지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는 낮을 적에 높은 사람 혐오하지 마라. 높은 사람 싫어하지 마라. 높은 사람 싫어하지 마라. 높은 사람 잘못이 보이거든. 내가 높은 사람 되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라. 이게 고하상경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도덕경 공부하면서 세상 사는 눈이 활짝활짝 열릴 수가 있어요. 활짝활짝 열릴 수가 있어. 자,
그런 이제 위치에 따라서 고화가 상경합니다. 언즉 음성상화하라 그랬죠. 말에는 음과 성이 서로 화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음과 성은 음성으로 그냥 합쳐가지고 말에는 말과 말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 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음과 성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음이 똑똑 부러져가지고 이거 사람 말이거든요. 성은 새소리 들어도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 새소리 짐승소리처럼 하는 말소리, 말을 하는 사람, 이건 어눌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 이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겠죠? 또 그래서 이거 음과 성이 서로 화음을 이룬다. 서로 화음을 이루니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로 화음을 이룬다. 화자가 들어가니까 중도 개념이 이루어지는 글자잖아요. 중도 개념이 다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는 항상 중도 개념에 내 입장, 저 입장 빼놓고 딱 중도 개념에서 딱 대화를 할 적에 이게 가장 화목스러운 말이 된다. 이렇게 가닥 참 잘 내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 행직, 전후, 상수 하나니 움직였다. 우리가 움직였다 그러면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그 앞 가는 사람은 뒤 가는 앞에 가면은 뒤에 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뒤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앞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앞 가는 사람과 뒤 가는 사람이 서로 수순을 하면서 간다. 서로 수순하면서 간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순환의 원리에서는요.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에 오면 뒤에 사람이 앞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앞에 간 사람 놓치지나 말고 따라나 가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앞 가는 사람 미워해버리면은 놓치면은 자기는 탈락이죠. 이해가 됐죠? 예.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양신이다. 바로 나를 닦는 방법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양신장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6가지 유무 상생에서부터서 전후 상수까지 6가지 대대법을 어지간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런다면은 우리가 너무 절대적인 도자리로 바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지간히 하면은 다 따라갈 수가 있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죠? 이것조차 어렵다 그러면은 도는 진짜 못 들어가네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세 번째 안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는 언제나 그 실을 잡고 가야지 가지로 너무 빠지면은 이 실을 놓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지금 감삼주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가 써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원문을 조그만쳐라도 근사치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안민장, 이것은 하상공주에도 안민장입니다. 똑같아요, 안민장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천지이치의 도를 딱 앞에다 내세우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 양심장으로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쳐 놨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온 천하가 편안해야 되죠. 네, 온 천하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도 무엇 때문에 내가 유치원을 다니느냐? 어서 커서 우리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냐? 어서 커서 이 나라에 조그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바탕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바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예? 애들이 이런 바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지만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바탕을 새롭게 우리는 세우고 가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탈락됩니다. 이렇게 탈락이 눈앞에 와 있어요. 탈락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탈락이 안 되게, 탈락이 나라가 국제 질서에서
뒤로 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 안면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도덕경에서 도자에 제일 첫 번째 이 도가 딱 어떤 도가 있는가 보세요. 천하의 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천하의 도는 무전쟁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천하의 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의 도는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 나라의 도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의식주가 평등하도록 돼야 돼요. 그것이 나라의 도예요. 나라의 도. 사람의 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도를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다 달라지는데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참천진물 이렇게 딱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이치 하나도 모르는 것이 다 깨달아야 되고 만물의 이치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살통해야 된다. 이렇게 원을 세워요. 학교 근황 이념에다 이렇게 딱 써붙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중국하고 온통 지만 알게 가르치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신 다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라가 정신을 안 차릴 때 누가 차려야 돼요? 백성이 먼저 차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이 안 됐거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개개인의 세계의 도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자. 그게보다 더 큰 세계의 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라의 도 그러면은 의식주가 평등하게 만들자. 이보다 더 큰 나라의 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 나의 도 그러면 나의 도는 내가 장관 돼야 되겠다, 대통령 돼야 되겠다, 뭐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데까지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자기의 도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도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선원 식구들은 무조건 하고 불자니까 금강경 하나는 다 외워야 되고. 이거 자기 도예요. 자기 도. 예? 예.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신도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신도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딴 데로 가고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없고 그러면 여기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그런데 금강경 하나라도 다다다닥 외워놓으면 내가 딱 없어져도 금강경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일. 진짜 중이 뭘 가르치는가? 중 가르치면서, 맞아. 억지로 한번 해보자. 억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금강경 하나 외우고. 근데 금강경 외우니까 도가 너무 커졌어. 너무 커진 도를 지금 이게 도덕경을 하면서 세상 사는 대로 살짝 좀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도덕경도 조금 외워라. 되시겠죠? 네. 자, 안민장입니다. 안민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남 따라가는 것이 제일 못 쓰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남을 따라가 쌌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불상현이요. 남 따라가는 거 불상현. 현명한 사람을 숭상한다. 이것이 남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면은 안 돼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가 불상현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을 너 현명한 사람이고 나는 내다. 이렇게 가야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상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가르쳤던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제가 할빈에서 흥룡강대학에서 어학연수차 거기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 8시 수업인데요. 나는 서울에서는 그렇게 좋은 차를 본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차가 아니요. 그냥 그런 차가 쫙 들어서 교실 현관문 앞에 딱 내려요. 그러면 옆에 있던 누가 나와가지고 문 쫙 열면은 쬐끄만 가시래가 책가방 탁 여기 나오자마자 책가방 딱 등을에다 짊어주면은 그놈 짊어지고 딱 계단 넘어가서 자기 교실로 가요. 그리고 끝나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또 와서 이 차가 착 멈추면은 쫙 가서
타고 휙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그런 차 가지고 학교 교실 현관 앞에 날마다 쫙 내려주고 날마다 쫙 태우고 가고 이러면 학교에서 난리 나불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안 쳐다보더라. 이게 불쌍연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봐.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고급차 날마다 그지라면 그 자동차 부셔져 버리고 나중에는 학교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 차. 예? 들어오지도 못, 그 아이 학교 다니지도 못해요. 불쌍연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불쌍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상연을 하지 않으면은 현명하다고 현명한 사람, 우수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은 사민부정이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다툼이 없어진다. 다툼이 있는 것은 뭐냐? 너무 그거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다 보면은 서로 앞서서 현명한 사람 되려고 현명한 사람을 가지고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것, 현명한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남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남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귀 난득지화하여 사민불의도하며 난득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참 보물 여러분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죠. 자, 그 대신들 마누라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자, 우리 집에는 무슨 구슬이 얼마가 있고 뭐가 무슨 보물이 있고 뭐가 무슨 보물이 있고 자랑을 한참 하니까 자, 우리 집은 그런 보물은 하나도 없고 우리 집 아들 형제 손놈이 보물이요. 열애 가지고 그냥 그 보물 자랑하는 아줌마를 그냥 팍 죽여놓은 옛날 얘기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게 실제로 보물의 개념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보물의 개념. 무엇을 하나 집에다가 뭘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거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무엇을 하나 더 정립해 놓고 이렇게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귀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그걸 탐내지 않고 쳐다도 안 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은 사민불의도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는 일이 없게 돼요. 그 백성들이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물로 여기면 백성들이 다 도둑질해 버리죠.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데 도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야 저건 내가 가졌으면 딱 좋겠는데 이러면 도심 아니에요. 네? 도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주고 불견가욕하여 가욕은 욕심거리입니다. 욕심거리를 보지 않아서 사심불란이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요 욕심거리 이거 보는 것 이것도 보고 아는 것 아까 일본 문둥병 환자 보는 것이 눈깔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이 세상은 듣는 것 보는 것 굉장합니다. 봐버리면은 굉장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이게 잊어버린 거하고 누가 자기 집 거 훔쳐간 걸 직접 본 거하고 굉장히 달라져요. 잊어버린 뒤에 아무개가 훔쳐갔다고 아는 거하고 아무개가 진짜로 훔쳐가는 걸 봐버린 거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각도가 각기에서 틀리겠어요. 예? 나중에 아무개가 훔쳐갔다고 하더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욕심 나는 물건을 이렇게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많아요. 이런 것도 정말 보물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안 보여주냐? 임금이 내일 나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말을 안 해야 돼요. 미리 말하고 가면은 그것이 다 깨져요. 이제 그런 예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 수없이 나오고 또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속의 것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불견가욕이요. 이제 사람이 학문이 높은 사람이
학문 없는 사람한테 학문 자랑하면은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시겠죠? 예, 학문이 높은 사람이 학문 없는 사람한테 학문 자랑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게 보물 자랑 안 하고, 학문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예, 굉장히 이게 불경가욕입니다. 그러면 사심불란이야. 사람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안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현자를 숭상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난득지와 재리죠. 재산이죠. 예,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욕하는 것은 욕구, 욕망이죠. 욕구,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서 욕망, 끝없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로 성인지 치는지 때문에 성인께서 다스리는 것은 성인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에는 허기심하고 실기복하며 약기지하고 강기관라야 사심 무지무욕하야 사부지자로 불감이야 하나니 이 무의즉 무불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인이 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 기조를 어디다 뒀느냐? 안심에다 뒀잖아요.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기조가 돼 있죠 지금. 그럴 때에 백성을 진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핵심이냐? 무지예요. 무지 이것도 아까 이미 나왔어요. 연결이에요. 무지 사랑 분별심이 없는 건 무지란 말이에요 지금. 좋고 나쁜 사람 차별을 않는 것 무지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진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을 차별해버리면은 이게 백성들은 불안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한다.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제일 다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무욕하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잘하는 걸 잘 싫어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머니가 이걸 가르쳤다고 해요. 이걸 가르쳤어요. 자, 먹을 걸 갖다 놓고도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친구들을 전부 놀아주고 지는 부스러기만 먹게 만들어주고 놀이개를 만들어도 좋은 거는 전부 친구들을 주고 자기는 제일 나쁜 것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좋은 걸 먹어버리고 부하를 나쁜 걸 주면은 누가 너를 대장으로 모시겠느냐. 너는 물건도 주면서도 너는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좋은 것 가지고 부하를 나쁜 걸 주면은 누가 너를 모시겠느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노부나카하고 여기 왔던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는 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미련한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미련한 놈이 못생긴 나무가 뭐 산 지킨다고 미련한 놈이 세상을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킨 거란 말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무엇으로? 무욕해서. 무욕. 자, 정말입니다. 이게 무욕합니다. 이게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싹 풀어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돈이 생기면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누가 대장을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욕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털털 털어도 내는 안 굶어 죽어요. 그거 없으면 자기 굶어 죽을 줄 알고 애끼지만은 그거 애꼈다 나중에 한 집에 다 한꺼번에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말로 욕망, 욕구에서 초탈돼야 됩니다. 자, 사부지자로. 자, 여기서 부지, 이걸 뭐냐? 그러면 부지는 무엇을 부지했느냐? 명예욕, 돈, 욕구,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부지다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명예욕을 가져버리면은, 명예욕을 알고 있는 사람, 재리,
재산에 대한 이익을 알고 있는 사람, 예? 욕망에 대해서 탐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자에 해당된다. 알지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지자로 하여금 불감이하나니 감히 하지 않게 하나니, 감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로 한다, 이게 한다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 명예를 하지 않고, 재리를 탐하지 않고, 욕망을 탐하지 않고, 이것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는 불감위야, 감히 하지 않는 것은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무의로 한다 하니까는 딴 거 다 놔두고 뭔가 정신적 세계의 어떤 무의의 세계를 꿈꾸고 있거든요. 무의의 세계, 탐착이 없는 세계가 무의의 세계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도록 가닥을 상당히 잘 내진 것이 도덕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불감위에 감히 하질 않습니다. 위무의정무불진이라 무의로 한다면은 무의로, 그러면은 무의로 하는 것은 명예욕이 없이 무의로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무의로 하고, 욕망에 대한 욕심이 없이 없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무의란 말이에요, 지금. 무의로 한다면은 무불친이라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안 다스려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다스려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나라 안민이 이루어진다. 까딱 잘못하면은 나라를 정말로 백성을 편안하기 위해서 형벌을 무겁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형벌을 무섭게 해서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무의로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의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느 것이 백성들이 더 편안해 할까요? 대답은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다 나는 너만 믿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 하고, 너는 이것 하고 요것 해놓고 요거 끝나면 요것 하고, 누가 더 좋을까요? 아이고, 알기는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이걸 하고 하냐. 그 전에 한 보살이 아들을, 고등학생인데 2층 집에 사는데 그 아들 방 문 앞에 침대를 놓고 아들 방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아들이 문 열고 나오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 줄까 이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먹여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또 이 학원에 보내고 해가지고 대학 잘 보냈어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서 슬쩍슬쩍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묶으니까 잘해주는 게 독약이 돼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버려. 그래서 사람, 그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좋은 대학 안 가도. 진짜 욕심 안 부려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예, 절대 대학이 사람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편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대신에 원은 있어야 된다. 예? 어릴 때부터서 자기 원은 보이지 않게, 그게 애한테 간결하게 원을, 너는 이런 원을 가져라 하지 말고 자기 원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것이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도록 자기 원을 말을 해버려야 돼. 너 원 가져? 그러면 안 가져. 언제든지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긴 게 인간관계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도덕경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 상당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돌아가면은 첫 장에 나온 도자리, 무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 현실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더라도 무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도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어때요? 할만하지요? 예.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자리 이탈,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 또 이 지위라는 게 있어요. 지위. 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위 이탈. 지위 이탈입니다. 그러면 이 지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예요. 지키는 것인가. 저기, 누굽니까? 저는 그런 것은 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삼국지에서, 누굽니까? 이놈을 보니까 대장을 시켜놨는데 대장이 아무것도 안 해. 밤낮 술 먹고 잠만 자고, 술 먹고 잠만 자고. 예? 그래서 얘를 특별 감사를 갔지요. 특별 감사. 그 자석이 진짜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보냈더니 술만 먹고 잠만 자고 술만 먹고 잠만 자고 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바로 3일 내로 해결하라고 딱 엄명을 내렸어요. 감사 간 사람이. 그랬더니 3일 내로 해결하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해결해 버리거든.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감사 간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쬐까란 걸 주니까 찰기수가 잠만 자는 거예요. 예? 사람은 위를 지키는 것도 능력이 위요. 능력이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위가 탁월해버리면 위에서 위를 잃지 않는다. 네,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다름이 아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짧아서요. 아, 그랬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네. 네, 10분 정도 더 해주셔요.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큰일 날 뻔해. 이 다음에는 시간을, 첫 번째 건 내가 이거 잘 보는데 두 번째는 잊어버려서 이래. 근데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지금 또 그런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공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어져도 되나요? 아니, 되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절을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불상현, 사민부쟁, 불기난득지화, 사민불이도, 불견가욕, 사심불란, 이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굉장히 지금 경계했죠, 지금. 이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이거예요, 지금. 예,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이걸, 굉장히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을 비운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는 그 배는 채워라.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참 나도 난감했거든요.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우고 또 그 뒤에 가면 뜻은 약하게 하고 또 뼈는 강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이런 구조가 있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래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 부분은 역시 모든 주석들이 억지로 줄을 달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정도는 돼야 되니까, 자, 마음을 비운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 마음을 비우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게 불상현 마음 비웠죠? 불귀난득지와 마음 비웠죠? 또, 그 다음에 불견가욕 마음 비웠죠? 네, 마음 비우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운다고 그러니까는 참선해가지고 마음 비운다고 말이죠. 참, 한데 저는 마음이 탁 비워졌습니다.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예, 마음은 그렇게 비워지는 것이 아닌데, 비워졌다고 말하니, 너 거짓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예? 참 난감하거든요. 자, 이게 기심, 그러면은, 기자 빼면 허심이죠. 마음을 탁
텅 비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심자가 어떤 마음이냐예요. 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허심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내 무슨 마음을 통째로 빼서 마는 게 아니고 탐욕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허심입니다. 되시겠나요?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늘 말씀드리죠. 수행자의 가장 뛰어난 경지가 뭐냐? 욕심 끊어진 것이 가장 수행자의 표본이다. 욕심이 끊어져야 진짜 수행이지. 그것이 도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도가 아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허심입니다. 그 다음에 실복 그랬어요. 배를 채워라. 그래 이 배를 채워라. 이 배에 대해서 주석에 나오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복은 심지 모채라 모라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이 배는 마음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배에서 나온다. 이 시각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마음은 배에서 나온다고 보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 주석에 노자 이걸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주석을 내놨는데 이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머니라고 딱 내놨거든요. 내놓은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어머니는 든든해야 된다. 예? 욕심은 이게 마음은 내버려야 되고 그 내버린 마음의 어머니인 배는 든든하게 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약기지 하는 것은 이 지자는요. 마음심자하고 뜻지자가 뭐가 다르냐. 마음심은 지금 마음 냈다가 내일 안 내면 그만이고 또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자가 이루어지면요. 오늘 마음 내일로 가고 내일 마음 모레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지자는. 그래서 의지의 지자예요. 의지란 말 알죠? 의지가 있으면 이 의지는 지속되잖아요. 예,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지속되게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의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의지는 의지가 그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는 약하게 가지고 강기골하야 강기골하는 것 이것은 그 뼈대는 강하게 한다. 그럼 그 뼈대는 어떤 것이 바로 그 뼈대냐? 그래가지고 아까 배가 마음의 창고가 되고 마음의 어머니가 되듯이 이 뼈가 의지를 실천해 줄 수 있는 의지는 하나의 내적인 것이고 그런 외적인 신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의지의 내적인 의지와 외적인 신체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서겹지가 않았는데 감사한 스님께서 이것을 배와 뼈 이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석을 냈더라고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본 것이 감산 스님이.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병이 나면은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프면 짜증 나버려요. 근데 건강하면은 툭툭 건드려도 짜증 안 나요. 그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은 화가 나버리죠. 그런데 태권도가 한 9단쯤 되는 사람을 야, 너 한 판 할래? 그러면은 웃지요. 왜 웃어요?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몸을 정말로 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감산 스님 주를 이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주를 잘 내놨더라고요. 감산 스님께서 이게 어리숙해요. 말이 똑 부러지질 않아가지고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이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지금 어때요? 대충은 이해가 되지 않나요? 허기심 하니까 욕심의 마음을 비운다. 이해가 되죠? 네. 실기복 하니까 예, 욕심의 마음이 아닌 이게 감산 스님 말씀 그대로 이게 내면적인 마음은 비우고 외면적인 신체는 건강하게 한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배를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감산 스님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스님 주석치고는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약기지, 의지가 너무 강하면은 전쟁 나거든요. 의지가 강하면은. 그러니까 의지는 유연하게 한다. 약기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지금, 예, 감기골. 그러면 신체는 아주 강건하게 만든다. 강건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강건하게 만드느냐? 자, 우물 파서 물 먹고,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자기 일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이렇게 주석을 냈더라고요. 저기가, 감산 스님이. 그런 거 보면은, 감산 스님께서 이 내신 주석이 상당히 현실에 부합이 됩니다. 현실에 부합이 되니까, 우리, 안민장, 다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명한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지 아니해가지고 민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탐내지 않는단 말이죠. 안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고 불견가욕하여 욕심거리를 보지 않게 안 해가지고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욕심거리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슬쩍 감춰놔야지 주지도 않으려면서 내놓기만 하면 참 그것도 나쁘죠. 안 그러겠어요? 네. 볼거리가 있으면은 놓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내놓고 보여주고는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하지 않게 한답니다. 이 때문에 성인지 치는, 이 때문에 성인이 가르치신 것은 허기심하고 그 마음을 텅 비워서 욕심을 없게 하고 됐죠. 그리고 그 배를 든든하게 하며 약기지하고 약기지는 그 의지를 아주 유연하게 연약하게 하고 하지만은 내면으로는 그렇게 연약하게 유연하게 하지만은 외면인 이 몸뚱이는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상사민 무지 무욕하여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하여 지 사량 분변실 욕심 이런 것을 끊어버리죠. 욕망이 없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부지자로 자 명예욕과 돈 이러한 욕망의 욕심의 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불감위하나니 감히 그것을 하지 않게 하나니 무의면 무의로만 한다면은 무의로 한다면은 무불친이라 그렇다면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충분히 원문은 해결났죠? 네. 그러면은 이 해결난 원문을 다음 시간에 잠깐만 주석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